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학교 한국어교육학과의 장주영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토픽 시험에서 쓰기 시험 대비 수업 방안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 시험은 토픽 1이 있고 토픽 2가 있죠. 그래서 토픽 1에는 초급 시험이고 듣기 읽기 시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토픽 2는 중급 고급 시험이죠. 그래서 읽기, 쓰기, 듣기가 있습니다. 말하기 시험은 2022년 11월에 이제 처음으로 도입이 되고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이제 말하기, 토픽 말하기 시험도 도입이 돼서 또 말하기 시험에 대한 어떤 대비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토픽 쓰기 시험 대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보통 이제 학생들이 토픽 시험을 보면 보통 이제 읽기, 쓰기, 듣기 시험을 보죠. 그러면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영역은 뭘까요? 네, 그렇죠. 아마 다 아실 거라고 보는데요. 네, 보통 쓰기를 좀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쓰기 점수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과락 제도가 없는데요. 예전 체제 때는 과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읽기, 듣기를 아무리 잘 봐도 쓰기가 과락, 그러니까 과락은 40점 미만이 과락입니다. 그래서 39점을 받게 되면 과락이거든요. 그러면 읽기, 듣기를 아무리 잘 봐도 쓰기가 과락이면 이제 패스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지금은 그 과락 제도가 없어지긴 했는데요. 항상 이제 과락이 있는 것이 쓰기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시험 끝나면 이제 꼭 이제 선생님들이 물어봅니다. 시험 어땠냐고. 그러면 뭐 어떤 학생들 잘 봤다, 또 못 봤다라는 학생도 있고. 근데 어떤 학생은 아주 잘 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쓰기 시험 다 썼다고. 그런데 나중에 성적표를 받아보면 그 쓰기 시험 결과가 생각한 것보다 점수가 안 좋은 학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이 자기 나름대로 썼지만 시험에서 요구하는 답안을 쓰지 못한 거거든요. 자기가 학생 입장에서는 열심히 했지만 시험에서 요구한 답안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토픽 쓰기 시험 대비를 할 때는 학생들에게 그 시험에 맞는 답안 작성하는 연습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서 뭐가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알려주셔야 학생들이 그 시험에 맞게 답안을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야지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가 있죠. 토픽 시험은 입학 시험, 졸업에 꼭 필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성적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의 어떤 그런 입학과 졸업의 어떤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를 할 때에는 특히 쓰기 시험에 대해서는 어떤 점에 유의를 해야 되고 어떻게 답안을 써야 되는지를 교사들이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지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쓰기 시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저희가 쓰기 영역에 있어서 이제 문항 평가 범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기 영역은 저희가 말씀드렸죠. 4개의 문항이 있습니다. 주관식으로만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51번, 52번, 53번, 54번 이렇게 4개의 문항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51번, 52번이 이제 중급에 해당되는 문항이 되겠고요. 53번, 54번이 고급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53번, 54번이 또 이렇게 좀 내용을 많이 써야 되는 거고 51번, 52번은 조금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적게 쓰는 그런 문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문항 평가 범주가 있는데요. 먼저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51번, 52번의 평가 범주를 보시면은요,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내용 및 과제 수행, 그 다음에 언어 사용입니다. 그래서 51번, 52번, 저희가 지금은 문항의 예를 지금은 살펴보지 않겠고요. 다음에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문항 평가 범주에 대해서만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51번, 52번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 평가 범주에서 내용 및 과제 수행과 언어 사용에서 어떤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똑같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 및 과제 수행입니다. 그 시험 문항에서 요구하는 답안을 써야 되거든요. 이제 그 어떤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써야 그것이 이제 과제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과제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시험 문항에서 요구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쓰지 않고 학생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쓰게 되면 그것은 과제 수행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많이 써서 문법이나 어휘가 좋아도 그것은 학생의 그 시험에서 요구한 답안을 안 쓰고 자기 나름대로 쓴 거죠. 그러니까는 학생이 그 질문과 전혀 관계없는 동문서답을 그냥 많이 써도 그것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과제 수행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학생들에게 지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화평가 범주는 교사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쓰기 영역에서 뭐가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답안을 써야 된다는 것을 이런 문화평가 범주도 알고 이 평가 범주에 맞는 답안 작성하는 연습을 충분히 시켜주셔야 학생들이 토픽 시험에서 제대로 답안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용 및 과제 수행은 제시된 과제에 맞게 적절한 내용을 썼는가입니다. 그래서 51번, 52번에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내용을 써야지 그것과 관계없는 동문서답을 쓰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과제 수행이 이루어졌으면 그 다음에 그 과제 수행에 대한 그런 언어 사용을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그러면 어휘와 문법이 중급, 고급에 맞는 어휘와 문법을 썼는지, 오류는 없는지, 다양하게 썼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언어 사용 평가 범주입니다. 그래서 어휘와 문법들의 사용이 정확한가, 다양한가, 또 오류는 없는가, 자,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언어 사용 평가 범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1번, 52번은 그래서 내용 및 과제 수행, 언어 사용 두 가지 평가 범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53번, 54번은 좀 내용을 많이 써야 되니까 평가 범주가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역시 내용 및 과제 수행과 그 다음에 추가되는 것이 글의 전개 구조, 그 다음에 언어 사용, 51번, 52번하고 비슷한데 이제 글의 전개 구조가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역시 53번, 54번에서도 평가 범주 3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평가 범주는 뭘까요? 물론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 및 과제 수행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53번, 54번에서 묻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 그래서 질문이 두 가지면 두 가지를 다 써야 돼요. 세 가지면 세 가지 다 써야 되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어떤 과제 수행에 대한 어떤 글의 전개 구조나 언어 사용을 살펴보는 거지 과제 수행이 되지 않고 그냥 학생이 자기가 외운 것을 그냥 아무 답안이나 쓰고 쓴다면 그것은 글의 전개 구조, 언어 사용을 볼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점수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잘 알려주셔야 학생들이 답안을 어떻게 써야 되고 뭐가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시험 잘 봤냐고 하면 학생들이 난 잘 썼다. 그러니까 잘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학생들이 이런 과제 수행을 제대로 안 하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쓰기 영역에 대한 어떤 토픽 수업을 하실 때는 항상 이 점에 대해서 잘 이렇게 유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용 및 과제 수행의 평가 내용은 주어진 과제를 충실히 수행했는가? 그러니까요, 질문이 3개면 3개 다 써야 돼요. 질문이 3개인데 2가지만 쓰면 감점이 있겠죠. 그 다음에 주제에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하였는가? 그렇죠. 학생이 동문서답,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알고 있는 거, 외운 걸 준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 문항에서 요구하는 질문을 잘 써야 됩니다. 자, 주어진 내용을 풍부하고 다양하게 표현하였는가? 그래서 내용 및 과제 수행에 대한 평가 내용이 되겠고요. 자, 내용 및 과제 수행이 됐으면 이제 글의 전개 구조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글의 구성이 명확하고 논리적인가? 글의 내용에 따라 단락 구성이 잘 이루어졌는지, 또 논리 전개에 도움이 되는 담화 표지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조직적으로 연결하였는가. 그래서 어떤 문장과 문장 간의 어떤 연결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는지, 뭐 그리고라든지 뭐 한편 뭐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사용이 돼서 문장이 잘 연결이 됐는지 이런 글의 전개 구조를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언어 사용 보는데요. 역시 이제 어휘 문법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과 어휘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사용해서 적절한 문법과 어휘를 선택해서 사용했는지, 그래서 중급 고급에 맞는 그런 문법을 썼는지. 자, 53번, 54번은 이것은 거의 고급에 해당되는 문항인데 문법 어휘가 너무 이렇게 초급이나 중급에 한정되어 있는지, 다양하게 썼는지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그리고 문법, 어휘, 맞춤법들의 사용이 정확한가, 그렇죠. 오류는 없는지, 또 글의 목적과 기능에 따라 격식에 맞게 글을 썼는가. 이것은 쓰기 시험이니까 이것은 당연히 쓸 때는 뭐 아요, 어요, 씁니다체로 쓰면 안 되겠죠. 서술문, 는다, 했다, 을 것이다 이렇게 서술문체로 써야지 이렇게 뭐 아우요체라든지 씁니다체로 쓰면 안 됩니다. 간혹 그렇게 쓰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쓰게 되면 감점이 됩니다. 언어 사용에서 만약에 아오요체나 씁니다체로 쓰면은 감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잘 이렇게 교육을 시켜 주셔야 학생들이 쓰기 답안을 잘 쓸 수 있고 원하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51번부터 54번의 4개의 쓰기 영역에서 평가 범주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 및 과제 수행이다. 특히 이제 과제 수행,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써야지 학생이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아무거나 써서는 아무리 많이 써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에서 묻는 대답을 쓰는 것이 과제 수행이거든요. 이것이 이루어진 후에 글의 전개구조 언어 사용을 보는 거니까 과제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글의 전개구조 언어 사용이 아무리 좋아도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네, 자, 오늘은 토픽 쓰기 영역 문항 평가 범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저희가 토픽 쓰기 어떤 대비 수업을 할 때는 이 문항 평가 범주 저희가 살펴본 이런 내용들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지 않고 그냥 무조건 쓰기 연습만 하시면은 학생들이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학생들에게 어떤 채점 기준표, 어떤 문항평가 범주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시고 여기에 맞는 답안 작성을 다양하게 연습을 해야 학생들은 토픽 쓰기에서 원하는 답안을 작성할 수 있고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토픽 쓰기 영역 문화 평가 범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학생들에게 토픽 쓰기 대비 수업을 하실 때는 이 점을 꼭 이렇게 기억하시고 학생들에게 지도해 주시면 학생들이 쓰기 영역을 잘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토픽 쓰기 영역 문화 평가 범주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또 다음에 또 다른 더 좋은 내용으로 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